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셔야 됩니다. 최소 정독 3번 정도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 저는 썸머리,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리딩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등록 기간. 이제 등록하는 거는 결국에는 연회비를 받고, 이런 절차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경기인의 등록은 매년 4월 10일 이전에 한한다. 추가 등록은 등록 마감 이후에도 제2항에 의거해서 추가 등록을 할 수가 있다. 단 신인 선수, 신설팀, 동호인 선수, 지도자 및 심판은 수시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정의하는 경기인의 등록은 매년 4월 10일 이전에 한한다 라는 거를 핵심적으로 좀 보시고, 추가 등록은 년 1회에 하나며 매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기간 안에 추가 등록을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라는 내용이죠.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선수는, 즉 약물을 해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선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선수가 다시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복귀를 신청할 때 복귀를 위한 검사를 해야 된다. 검사를 다시 받고, 그러니까 약물 여부에 대한 검사라든가 뭐 그에 해당하는 검사가 있겠죠. 그거를 검사를 하고 교육을 받고 과징금, 그러니까 벌금 같은 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겠죠. 과징금 납부에 대한 거를 이제 다 잘 성실히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연도에 선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12월 말일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단 학교 운동경기부 소속 전문 선수의 등록 유효기간은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의 진학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을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보통 우리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쵸? 다음 학년 올라가기 전에 요런 때가 2월 말일 정도가 되죠. 그리고 아마 3월 달부터 입학식 하고 막 요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인은 협회에 등록을 하고, 협회는 등록 접수 및 심사 등을 시 도지부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시 도지부가 없을 경우는 회원 종목 단체가 이를 행한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동호인 선수 등록 있죠?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등록 결격 사유 있죠? 이 부분, 특히 여기가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당해 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 종목 단체의 동호인 선수로 등록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기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활동의 자격 및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교육할 때 약간 이렇게 썸머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뭐냐면, 활동에 대한 자격 및 제한이라는 이 부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한 바디빌딩 협회는 좀 보수적이다. 세계 연맹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참가할 경우 세계연맹에 회부되어 세계연맹 정관에 따라 선수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머슬매니아 대회, 제가 그 스포츠 모델 뭐 이런 걸로 머슬매니아 대회 1회 때 출전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머슬매니아 대회를 나가면 대보협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뛸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쯤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하는 대회 말고는 대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다 당연히 대보협에 선수 등록을 하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었죠. 물론 이제 저는 그 선수 등록하고 활동하거나 이런 선수를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물, 도핑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수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대보협에 선수를 등록하고 대보협에서 하는 대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보협 대회만 뛰었었다. 근데 2010년도에 처음으로 외국 대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대회가 시작되었죠. 외국 대회가. 그러니까 타 단체에 대한 대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죠. 뭐 외우실 내용까지는 아닌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머슬매니아 대회를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바디빌더셨던 손영주 선생님이 있어요. 약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머슬매니아 판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대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2010년도에 그 대회에 나가면 대보협에서 하는 대회에 출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보협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다 굉장히 눈치 보면서 머슬매니아 대회를 잘 나오지 못했죠. 거의 대부분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보협 선수들이. 저는 그거를 기억해요. 제가 1회 대회 때 머슬매니아 대회를 뛰었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다라는 느낌으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도 협회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참고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썸머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록하는 부분에 대한 결격 사유 있죠. 경기인으로 등록하는 부분에 대한 이 결격 사유.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뭐 일어나는 사고도 있고, 뭐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도 있고, 어쨌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러니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안 된 사람, 말을 이상하게 써놔갖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약간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범죄자는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8번에 써 있는 부분들은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또 리딩을 해드릴게요.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그 처분 받았던 게 끝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는 제한 조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다만 승부 조작, 편파 판정,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영구히 지도자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요거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쁜 거죠. 지금 여기 언급된 게 승부 조작, 편파 판정,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 이런 거. 횡령하고 배임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뭐 협회에 들어와 있는 그 협회에 쌓여 있는 돈, 그런 것들을 자기 맘대로 꺼내 쓰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당해연도에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 종목 단체의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 내용이죠, 이건. 심판도 선수로다가 등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수도 심판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리딩을 하면서 썸머리를 좀 해드린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체적으로 반드시 꼭 3번 정도는 읽어보셔라. 그리고 제가 언급한 부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실 수 있도록 하셔라. 그리고 특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라. 경기인이 뭐냐? 경기인 등록 규정에 대한 목적이 뭐냐? 요 두 가지는 무조건 반드시 알고 계실 수 있도록 하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모르는 어떤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막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굉장히 긴장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머릿속이 허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무 이야기라도 반드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강조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니면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거나 이렇게 되면 빵점. 그야말로 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인 등록 규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정말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대안으로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경기인이란 선수, 지도자, 심판을 이야기하고 경기인 등록 규정에 대한 목적은 경기인의 활동, 경기인의 등록과 활동에 관해서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 및 지도자, 심판, 즉 경기인 육성에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그러면 부분 점수라도 받고, 아니면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답을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멘붕 상태가 됐을 때 이 정도의 이야기는 꼭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